네, 참 오랜만에 TV 앞에 앉아서 대한민국을 외쳤던 어젯밤이 아니었나 싶어요. 물론 우리 축구대표팀 0대1로 스웨덴에게 아쉽게 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워줬습니다. 월드컵 열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기가 저녁 시간에 딱 맞물리는 것 자체가 참 오랜만 일이었는데요. 대규모 거리 응원을 비롯해서 월드컵 관련 외식, 유통산업도 조금씩 자극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앞으로 남은 멕시코전 또 독일전까지 이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자세한 경기 전망과 함께 또 월드컵 특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최영일 경제평론가입니다. 두 분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동호 평론가님께 먼저 어젯밤 경기 분석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많이 아쉽고요. 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실력의 차이를 절감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제 어제 경기 이제 평가가 좀 다각적으로 나오고는 있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로 봐서 네. 이제 스웨덴전에서 우리가 이 수비의 중심을 뒀습니다. 수비의 중심을 뒀는데. 네. 그런 면으로 본다면은 이 골을 한 점만 줬다면은 수비에선 선전을 했다. 물론 이제 조현우 선수의 선방이 없었다고 한다면 2대0, 3대0까지 가는 건데요. 수비에서 선전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그 멕시코가 독일을 이겼던 거 수비 위주로 가다가 그리고 아이슬란드가 아르헨티나와 1대1로 비겼다는 거 수비 위주로 경기를 했고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비기거나 이겼냐 하면은 수비 위주로 가다가 역습을 빠르게 돌파해서 역습기에서 끝까지 슛을 때리고 골을 넣은 거였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비 위주로 가다가 역습을 간간히 잡아도 공격까지 가서 슛을 연결조차 못했습니다.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고요. 없었죠. 네. 이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인데 그게 바로 능력이고 경기력의 차이이죠. 냉정한 평가를 내리셨는데 우리 네. 저는 안 봤어요. 왜 못 보셨나요? 못 본 게 아니고 안 본 건데요. 예. 제가 역대 월드컵 징크스가 있습니다. 보면 제가 질까 보면 지고 봐. 제가 안 봐야 이겨요. 그래서 어제 전 너무 이 1승을 바라는 마음이 커서 어떻게 했냐면요. 어제 새로운 형식의 중계를 봤는데 이 트위터하고 카카오톡, 단톡방 이걸 켜놓고 혼자 캔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경기 내용을 다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으로. 지금 그거 보셔가지고 진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한호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먹었구나, 우리가 넣었구나 알 수 있잖아요. 어제도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거기다 SNS가 발달해 있으니까 좀 퇴장당했네, 부상으로 교체됐네, 또는 무슨 일이 벌어졌네 이걸 다 알 수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저는 본방사수를 못하고 제 방으로 봤는데 내가 안 봤는데 어찌 질 수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전반전, 후반전이 0대0으로 시작을 하길래 저 끝에 한 골을 우리가 넣어서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괜히 맥주 한 캔을 더 마셔서 3캔을 마시고 잤는데요. 자, 말씀하신 대로 이 소파에서 편안하게 보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마음이 좀 아팠던 것은 그 한 골, 1승이 아니라 한 골의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23,000명이 서울광장에 모였습니다. 저는 한 3,4천 명 모이지 않을까? 이번엔 열기가 예전만 못한데 그랬는데 23,000명이 그 빨간색 또 티에다가 이 코스프레, 악마 코스프레를 하고 모여서 보면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어떤 감동이었을 것인데 스포츠가 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효 슈팅 제로 이거 좀 너무 허무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2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6강 올라가는 목표 달성 여부를 떠나서 화끈한 경기를 해주면 그래도 국민들이 박수 쳐주는 가운데 귀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어제 응원 장면 또 나오네요. 사실 전혀 새로운 월드컵 경기 관전의 새로운 유형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징크스가 있어요. SNS를 보는, SNS를 응원하는. 사실 그 시작 전부터 그 스웨덴 선수 키가 크니까 그 부분도 장신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었는데 자, 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스웨덴 하면 또 이케아? 그러니까 이케아의 나라답게 침대 축구를 보여줬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스포츠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프로 스포츠가 되면서 굉장히 상업화가 됐죠. 더군다나 이제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이 메가 스포츠 이벤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데서 이 상업성이 작동하는 거는 놀라운 건데 이 상업화된 프로 스포츠를 두고서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감정을 소비하는 이 엔터테인먼트 상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마음에 드는 선수 또는 분노가 치밀 때
끝없이 찬사하고 또 끝없이 분노를 치밀어서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희생을 시키는 거죠. 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제 경기 지고 난 다음에 나왔던 그 침대 축구 얘기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침대 축구가 경기 승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이 한 골 넣고 난 뒤에 물론 이제 쓰러지는 선수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 점이 이렇게 눈에 띄었던 거는 아니 중동 팀도 아니고 그 축구를 잘한다고 하는 또 유럽에서 유럽 팀이 쓰러지는 경우가 났기 때문에 눈에 띈 거였어. 그렇게 결정적이거나 본질적인 얘기는 아닌 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케아를 비롯해가지고 침대 축구가 얘기 나왔던 것은 네. 우리가 항상 뒷얘기가 많죠. 이 뒷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 스포츠에 집중하고 또 월드컵에 집중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현상 중에 하나 재미거리 얘기로 말할 수가 있겠죠. 네. 이 정도라고 침대 봅니다. 축구 못지않게 어제 국민들의 공적은 누가 밤사이 떠올랐냐면 아길라르라는 이름의 심판이에요. 네. 이 심판이 지금 국민청원 올라왔는데 예. 재경기를 신청해 달라. 청원이 올라왔습니까? 국민청원 올라왔습니다. 아, 네. 스웨덴전 재경기해야 한다. 왜 비디오 판독은 우리가 손해를 보고 네. 심판의 오심은 왜 우리가 불이익을 감수하느냐 이건데 어제 이제 지상파 3사에서는 또 중계방송 대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어제 박지성 선수 SBS 그리고 이영표 선수 네. 그러고 이제 안정환 선수인데 안정환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반골은 심판이 넣은 거다. 그러니까 이제 해설위원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월드컵을 뛰었던 다 스타 군단들이었고 그럼 우리 국민들도 이 비전문가 입장에서 정말 심판이 좀 편파적이었던 거야. 그래서 밤새 찾아봅니다. 저도 보니까 엘살바도르 출신 심판이에요. 네. 그럼 이제 남미 쪽인데 멕시코라면 좀 편향적이었겠지만 유럽과 아시아 국가가 경기를 하는데 굳이 편향적이었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국민이 느끼기엔 그랬던 거고요. 다만 저는 신태용 감독하고 손흥민 선수가 성숙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오심 문제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우리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히려 그 마음은 이 성숙미가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 뭐 경기 끝난 건 끝난 거고요. 그렇죠. 이제 다음을 준비해야죠. 앞으로 우리 대표팀 전략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네. 이제 두 경기가 남았죠. 2차전 멕시코 또 마지막 3차전 독일인데 23일 밤 자정이니까 24일 0시입니다. 네. 2차전 멕시코전이. 멕시코전에 대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거. 어제 스웨덴전 패배 깨끗이 잊어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새롭게 출발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어제의 경기력과 상대팀의 경기력을 분석해 보면 사실 16강을 위한 두 경기에서 1승 1무를 최소한 거둬야 되는데 어렵다라고 보여지죠. 어렵다라고 보여지지만 선수들은 그래도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고요. 멕시코전에서는 특히 보고 싶은 모습은 멕시코가 우리보다 좀 강한 전력입니다. 선수들의 플레이 특성이 굉장히 화려하고 변화무쌍하고 선수 개인 기량을 위주로 해가지고 경기를 하는데 멕시코를 잡기 위한 첫 번째 출발은 뭐냐면은 미드필드에서 멕시코 선수들이 편하게 자기 경기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압박을 하고 몸싸움을 많이 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멕시코전에는 우리 이제 경기 주도권 싸움에서 압박이 중요하고 김신욱 선수가 어제 이렇게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멕시코에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피지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네. 김신욱 선수 정도면은 멕시코전에서는 조금 스웨덴과 다른 플레이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장신이기 때문에 예.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그 월드컵 관전 포인트 또 일정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 사실 월드컵 하면은 또 여러 특수 얘기를 빼놓을 수가 그렇죠.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정말 새벽잠을 설치지 않고 많은 분들이 퇴근해서 뭐 편안하게 가족 또 친구와 함께 볼 수 있었던 월드컵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네. 자, 저희가 어제 그래서 시민들에게 어디에서 누구와 월드컵 경기를 보실 건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죠.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맥주 한잔 하면서 저기 치킨 같이 먹으면서 볼 것 같습니다. 연하와 같이 커피를 한잔 하면서 보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월드컵에 임하면서 우리 축구 국가대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마 가족들이랑 집에서 소소하게 치킨 먹으면서 볼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서 볼 거예요. 치킨하고 맥주 한잔 먹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아자. 네, 역시 월드컵엔 치맥인가 봐요. 치맥이죠. 예. 치맥이 대세죠. 대세라고 보여집니다.
가족들하고 보는 게 제일 편하고 좋죠. 또 수다도 떨면서 예. 뭐 단란한 모습으로 축구 경기 보면서 치맥 뜯으면서 소파에서 보면 제일 좋고요. 그런데 이게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네. 월드컵 시즌이 지금 6월, 7월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저녁 시간에 나가기가 좋은데 지구 반대쪽에 사는 경우 지난번 브라질 월드컵은 네. 시간대가 정반되니까 다 밤샘에 좀 많이 힘들었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정도가 되니까 적당한 시차에 자 어제 월요일 9시부터 한 자정 전에 끝났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음에는 23일 12시에 시작해서 24일 이제 새벽에 끝나게 되는데 네.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좀 늦은 시간이지만 다음날 괜찮고 부담 없이 부담 늦게까지 없고요. 봐도 예, 됩니다. 치맥 먹고 보고 졌으면 화내고 이겼으면 신나고 자면 됩니다. 그래서 늦잠 자고. 네. 그리고 27일은 평일인데 이제 밤 11시더군요. 그러니까 자정에 딱 걸친 시간인데 시간은 적당하다. 그리고 딱 치맥을 먹기 좋은 시간이다. 이게 축구가 아니어도 치맥이 땡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수 효과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최근에 평창 동계올림픽 있었는데요. 이때도 내수 진작 효과가 한 1조 4천억 원 정도가 있는 것으로 지금 이제 분석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수 경기 쉽지 않은데 치맥만 먹습니까? 뭐 어제 저 기사 보시면 저 제일 가고 싶었던 게 을지로의 그 골목에 노맥 아세요? 노맥? 노가리 맥주 말씀. 노가리 맥주. 아, 노가리. 예, 네, 거기 그렇죠. 좌판에 노가리 그냥 유명하죠? 파라솔 좌판에 거리에 사람들이 꽉 찼는데 노가리 맥주를 먹으면서 경기를 스마트폰으로도 보고 뭐 점퍼에 TV로도 보고 그 소리도 다 들려오고 네. 그리고 거기가 또 일종의 거리 광장 같은 분위기가 이제 효과가 만들어지더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지 않은 주로 먹자 골목들 동네마다 상권도 북적하고 또 이제 배달 음식들 엄청나게 이제 소비가 됐을 것이고 16강 이상 가졌으면 저는 아쉬운 게 축구에 대한 열망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하나는 내수 시장 진작에 그렇죠. 분명히 월드컵 효과가 있을 텐데 네. 경기가 3경기로 끝나게 된다면 많이 좀 섭섭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제 그 응원이 대표적으로 펼쳐졌던 곳이 서울 삼성동, 네. 그다음에 서울광장, 서울광장, 광화문에서도 광화문, 펼쳐졌고요. 네. 꽤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이제 응원전을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번 월드컵 그렇게 상대적으로 예전 월드컵에 비해서 관심을 못 받았었는데 네. 막상 응원 당일날 되니까 예상외로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을 나오셔서 우리 최동호 평론가님이 너무 잘 아시지만 그동안의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과정을 지켜봅니다. 예선전도 보고 평가전도 보고 슈틸리케 감독에서 신태용 감독으로 바뀌는 경우 지금 현재 실시간 검색어 2위가 히딩크예요. 왜냐하면 또 이제 그리워지는 거죠. 네. 2002년이 그립죠. 그럴 수밖에 없죠. 기적 같은 4강을 했고 네. 그때는 한 초여름을 불태웠으니까 네. 그게 벌써 16년 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상황인데 그걸 네. 생각해 보면 지금 빨간 티 하나 정도는 월드컵 때 다 준비하고 있는 게 우리 국민이고요. 머리에 쓰는 뭐 꽃갈모자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우리 국민이고요. 나가서 선수들이 감동만 준다면 우린 얼마든지 열광하리라. 이런 준비는 돼 있는데 사실 지금 지방선거 막 끝났지만 예. 전국 지자체마다도 응원광장들을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기 대형 전광판 나오죠. 지금 이제 어제 주파수 할당도 있었습니다만 네. 5G 시대에 또 이제 통신사에서 다 응원전 준비해 주죠. 그럼 이렇게 인프라가 즐기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문제 이제 3경기로 끝날 것이냐, 조금 더 가볼 것이냐 하는데 어제 이 국민들의 기대도 전력으로 보면은 최평론가님 정확한 분석에 누구나 동의하지만 심정은 또 다른 거예요. 그것과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남은 2경기에 승패는 차치하고 골을 좀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다. 많이 먹어도 좋은데 예. 많이 넣어주면 우리 국민들의 좀 이 어떤 열망이 풀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이게 경제 효과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네. 좀 아쉬움이 남는 러시아 월드컵입니다. 네. 사실 그런데 이번 러시아 월드컵, 브라질 월드컵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가 맞아요. 연출이 맞아요. 되는 것 같은데 이번 월드컵만의 흥행 요소가 있다라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흥행 요소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우리 지켜보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좀 고생스럽지만 이 취재하고 보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게 이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이 주요한 스포츠 이벤트들이 유럽에서 자주 열리죠. 그렇죠. 네. 그럼 밤새워서 그거 지켜보다가 아침서부터 방송하고 새벽에. 보도하고 해야 되니까 참 힘들거든요. 그나마 러시아에서는 시차가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녁 9시, 자정 11시 이렇게 열려지니까 그나마 좀 나은 편이죠.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불편함이 덜해진 거고요. 이번에 이제 도입된 그
VAR 시스템이 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불행히도 우리는 희생자가 됐기 때문에 좀 원망스러운 면도 없잖아 있지만 이런 면은 첨단한 IT 기술이 동원됨으로써 VAR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그 장면 하나하나가 선수들이 실제로 반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헐리우드 액션이 있었는지를 지난 월드컵과는 전혀 다르게 또 다르게 확연하게 지켜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방에서 TV를 지켜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경기장에 가가지고 경기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다양한 각도로 즐길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월드컵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들을 하나하나씩 따져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뭐 치맥 저희가 얘기도 했었고, 뭐 먹을거리도 있지만, 했었고, 사실 이제 월드컵은 이 관전이라는 포인트를 봤었을 때 역시 품목으로 따지면 TV 판매량을 저희가 사실 글로벌로 따지면 많이 보거든요. 이거 월드컵이 얼마나 흥행했냐 여부. TV 판매량에 있어서는 월드컵 특수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놀랄만 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주로 온라인 마켓들, 온라인 쇼핑몰로 많이 팔리게 되는데요. 인터파크, G마켓 뭐 등등을 보면은 이 TV 판매량이 한 80% 이상 급증한 거로 나와요. 그러면 기대감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 저는 한 3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4인 가족은 정상 표준 형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구의 형태는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근데 1인 가구가 대부분 TV를 비치하지 않는다. 스마트폰으로 거실에 지금 TV가 있으면 소파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보통 가족들이 과거에는 이제 자녀하고 아빠하고 이 채널 경쟁하기 위해서 리모컨 싸움 하다가 엄마가 다 장악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거실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식탁에서도 보고 침대에서 주로 보고 그럼 스마트폰이 훨씬 편하단 말이에요. 그 TV를 여러 군데 집에 붙여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대 정도가 4인 가구 시절에 거실에 TV, 우리가 뭐 응답하라 드라마 시리즈에 나오는 이 가정의 장면이죠. 그런데 TV를 쓰지 않다가 그래도 스포츠 경기 정도는 TV를 보고 싶다. 근데 이 TV가 꼭 고화질 대형 TV만 판매되는 게 아니라 조금 저가형 작은 TV도 많이 판매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1인 가구의 TV 수요가 급증했다. 월드컵을 맞이해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일반 가정에 있는 경우에 TV들은 좀 노후화된 것들을 월드컵 시즌에 교체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적게는 75% 내외에서 많게는 한 89%까지 쇼핑몰별로 다르지만 TV 판매는 급증한 것으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월드컵에 대한 흥행이 국내에선 기대감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면해서는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보면은 사실 정말 이 월드컵이라는 빅 이벤트 이제 하나의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패턴이 정말 다양해진 것 같아요. 뭐 모바일, TV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중계 스타일도 좀 많이 달라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달라졌다라기보다도 치열한 경쟁이 붙게 되면서 방송사에서 더욱 많은 이제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월드컵도 그렇고 올림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우리 방송사들이 중계를 하지만 방송 스태프들이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제작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 화면 자체는 이 중계권을 가진 이 방송사들이 제공을 받게 되거든요. 똑같은 화면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클린 픽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막 없는 것도 받아가지고 어느 방송사가 어떤 자막을 더 시청자가 보기에 편하고 자세하게 보여주고 결정적인 거는 이제 해설자에서 이제 승부가 나겠죠. 이번에 이제 또 다른 관심사 중에 하나가 그동안 은퇴하고 난 뒤에 나는 행정가가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일반 대중에게 많이 모습을 비춰주지 않았던 박지성 씨가 이제 해설로 등장을 했고요. 과연 어느 정도 해설은 어느 정도 재미있게 해줄까라고 해서 이제 방송사 시청률 경쟁이 본격적으로 붙게 됐는데 눈에 띄는 점은 2002년 스타들의 해설위원으로의 이제 복귀이고 안정환 위원 그리고 박지성 위원, 이영표 위원 각자가 자기의 이제 개성을 가지고 개성을 충분히 살린 해설을 하게 됨으로써 시청자 입장 또 축구 팬 입장에서는 더욱더 월드컵을 보는 재미가 늘어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월드컵의 경제 효과 여러 가지 측면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드컵에 붙는 스폰서십 같은 것들, 그다음에 선수들 유니폼에도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광고뿐 아니라 뭐 이런 금액들을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월드컵이 흑자가 될 거냐, 적자가 될 거냐 이런 것도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숫자로 보는 월드컵의 어떤 경제적 가치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크게 나눠서 보면은 이제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구조는 이 개최국이 제주를 부려요. 근데 돈은 FIFA나 IOC가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가게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스폰서십이라고 하는 것도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통째로 판매하는 스폰서십은 FIFA나 IOC의 몫이고요. 네. 개최국가의 조직위원회는 로컬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국 안에서만 휘장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 주로 수익은 입장 수익도 FIFA나 IOC가 가지고 간 뒤에 개최국에 분배를 해주고요. 때문에 큰 이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인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제적인 효과는 이 이벤트 개최 이후에 이벤트로 인해서 얼마나 해당 도시나 그 국가가 긍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알려져서 그렇죠. 관광객이 후에 찾아오느냐.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이벤트 개최 이후 2, 3년간을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예. 지금 이 FIFA가 이번 월드컵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우리나라 환산을 해보면 5조 정도 될 거예요. 5조 정도? 예, 지금 일단은 방송 중계권이 제일 커요. 이게 30억 달러예요. 그렇죠. 중계권도 네.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브랜드를 월드컵 브랜드를 로고로 쓸 수 있게 해서 1차, 2차 스폰서십으로 모이는 게 한 16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 대략 우리 돈으로 한 5조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걸 FIFA가 걷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에 분배해주고 그럼 러시아는 자국의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투자하는 게 많죠. 인프라 투자가. 런던 올림픽 이후에 해체 가능한 경기장들을 많이 만듭니다. 사실 지난번 브라질 그 월드컵의 경우에도 상당히 경제적 효과를 냈는데 네. 그때는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월드컵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이번 경우에 보면 러시아는 약 1조 5천억 원 내외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투자를 하고 5조 정도를 벌어들일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의 브랜드 마케팅들이 있죠. 결국은 이제 스폰서십들을 국가가 또 당겨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게 관광 마케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확대되면 이제 엠부시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브랜드들이 이제 줄을 서지 않습니까? 이 피파 월드컵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판권 등등 해서 러시아가 5조의 수입을 낼 수 있을지는 조금 고민인데 평창의 예를 러시아가 지금 벤치마킹했다고 보면 평창은 내수진작 효과 아까 1조 4천억 원 여기다가 GDP가 0.2%포인트 올라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러시아도 뭔가 직간접적으로 충분히 과거에는 투자만 하고 적자로 큰 부채를 국가가 끌어안는 경우가 많았는데 러시아는 상당히 좀 영리하게 준비했을 것으로 보여져서 앞으로의 좀 이 간접 효과까지 올해의 이 러시아 관광이 어느 정도 좀 불타오르는가 이런 등등을 함께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팀이 선전하는 게 꼭 개인적인 영광도 있겠지만 우리 경제에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 대표팀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동호 평론가, 최영일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